여기에 만약 이 세금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50%의 적금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바보예요, 안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전도사의 자산관리TV입니다. 오늘은 안하면 바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혜택이 바로 연금저축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계좌를 개설을 하고 입금을 하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서 최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해서 9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세액공제 혜택이 바로 뭐냐?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내죠. 여러분들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소득세라고 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연말정산이 바로 그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세율로 인해서 1년 동안 소득세를 잘 내고요. 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과 IRP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즉 그만큼을 빼주겠다는 얘기겠죠. 먼저 연금저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보험, 증권, 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험사에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증권회사에 연금저축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보험으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셨어도요.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통해서 연금저축 증권 계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보험의 경우는 공시율로 운영이 됩니다. 이 공시율은 시중의 이율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각 보험사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자 수익률은 즉 공시율은 변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고요. 제가 일하는 13년 동안 이 공시율이 올라간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중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시율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증권은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즉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이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그 투자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투자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같은 투자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죠. 그럼 이 두 상품군의 단점은 뭘까요? 연금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장보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납입하신 돈에서 약 5에서 10%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을 하고요. 남은 돈에 아까 말씀드린 공시율이라는 이자 수익을 더해서 적립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율이 1.5%고 사업비가 6%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납입을 하셨을 때 사업비로 6만원이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94만원으로 운용이 되게 될 텐데요. 이 94만원에 1.5%의 이자가 적립되게 됩니다. 이 연금저축 보험의 사업비가 6%라고 하고 공시율이 1.5%라는 단순 계산으로 가정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00만원을 내시면 사업비로 6%가 빠지겠죠. 그럼 94만원이 될 겁니다. 이 94만원에 1.5%의 연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4년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내신 100만원은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5년째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겠죠. 연금저축 보험에는 종신연금이라는 연금 수령 기능이 있지만 이 공시율로 운영이 될 때는 실제로는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증권회사의 펀드 사업비는 평균 약 1에서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죠. 투자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대5라고 할 수 있죠. 투자 수익이 나거나 투자 수익이 안 나거나. 개인적으로는 약 1에서 2% 정도의 사업비만 차감을 하기 때문에 5에서 10%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연금저축보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손실이 난다라고 해도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해지려면 약 5에서 10% 정도 손실이 나야 그때서야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는 펀드의 경우 약 10.5%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1.84%,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1.5%의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겠죠. 매년 조금씩 틀려지니까요. 금감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단연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펀드입니다, 여러분. 물론 해마다 수익률이 잘 나는 경우도 있고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를 하실 때 펀드가 아니라 ETF를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펀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인데요. 세액공제를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과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50세를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나뉘어지고요.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로 나뉘게 됩니다. 이 표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 속하고 계신가요? 내가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6.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연 한도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했을 경우에 115만 5천원을 세액공제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면 115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16.5%라니 정말 엄청난 수익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펀드 투자하시거나 일반적인 투자하셨을 때 16.5% 수익률 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들 은행에 예적금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요즘 평균 1.5에서 2%죠. 실질 수익률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16.5%는 일반적인 적금으로 비유한다면 약 33%의 적금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연 2%짜리 적금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실질 수익은 1%에 가깝습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16.5%라는 수익을 받게 된다면 적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곱하기 2를 하셔서 33%의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33%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만 해도 최소 33%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시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 예적금 적금 상품이라면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되니 실질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까운데요. 이 연금저축은 33%짜리 적금과 동일하고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적금 수익률 말고 일반 수익률로 계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700만원을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로 납입을 하셨다면 115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돌려받은 115만 5천원을 그 다음에 납입해야 될 700만원 중 일부로 다시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납입하셔야 될 돈은 584만 5천원이에요. 합산 700만원을 맞추는 것이죠. 합산 700만원 중에 이미 세액공제 받은 돈으로 일부를 내시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해에 584만 5천원만 납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둘째 해에 584만 5천원을 납입을 하시고 세액공제로 115만 5천원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면 약 19.8%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연금저축에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이 안 되니 20%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만큼을 감안해서요. 이를 다시 적금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서요 40%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1년에 40%라니 정말 엄청나죠. 여기에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해외 ETF나 해외 주식 투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 해외 ETF 투자를 했을 때 한 해에 250만원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 투자를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투자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세금은 과세에 이연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실 때 그때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로 받게 됩니다. 즉 매년 매해마다 22%의 세금이 발생이 될 뻔했는데
이 세금을 안 내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과세 이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현재 내야 될 세금을 여러분들의 노후로 밀어버리시면서 거기다가 3.3에서 5.5%만 내기 때문에 할인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공제받고 할인받으신 이 세금을 재투자한다면 이 재투자 효과는 엄청납니다. 아까 제가 적금으로 비유한다면 40%짜리 적금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만약 이 세금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50%의 적금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안 하면 바보예요, 안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연금저축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숫자 얘기를 너무 따다다다다 해서 정신 없으시죠?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가 1년에 7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에 이 16.5%의 세액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15만 5천원이 됩니다. 이 115만 5천원을 돌려받았을 때 쓰지 않고 그 계좌에 그대로 추가로 납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납입하시는 돈은 700만원에서 115만 5천원을 빼고 584만 5천원만 내는 거예요. 584만 5천원만 납입을 한 이후에 115만 5천원의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9.8%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세금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20%가 훌쩍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적금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곱하기 2를 해서 40%가 되는 것이고요. 해외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22%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 40%의 적금 수익률은 훌쩍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중도 해지를 하시면 안 돼요. 55세 이후에 10년으로 분할해서 받는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의 16.5%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를 받았다가 다시 중도해지 시 위약금처럼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받은 혜택에 비하면 별게 아닙니다. 사실 그다지 손해볼 게 없는 장사죠. 그렇다고 중도에 해지하시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잘 유지하셔서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40%가 넘어서 5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연금저축은 노후자산과 세액공제가 목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적금이나 펀드처럼 2,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실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저축을 하신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용도가 맞지 않는 투자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를 간과하고 은행에서 좋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셨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저는 매우 많이 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분할을 받으셔야 페널티 없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익률 최소 20%, 적금 수익률 최소 40% 이상이 보장되는 연금저축.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도 안 하실 건가요? 다음 편은 이렇게 좋은 연금저축이지만 가입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